자,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보수의 또 강경 보수라고 하는 이제 또 스피커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본인이 원하든 이 전환기 씨죠. 한국사 강사 전환기 씨가 돌연 이 탄핵 집회 중단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그 반발이 심합니다. 방송 활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방송 활동은 왜냐하면 집에서 아내가 예. 저 기존처럼 조용히 네.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돌아갔으니까. 갑자기 지금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죠. 예. 그래서 저보고 집회 참가는 약속은 지켜야 되거든 사람이요. 네. 약속을 제가 3일절 날이 마지막 집회예요. 제가 오늘도 방송 나오는데 아침이잖아요. 예. 목도 제가 안 돌아오고 눈도 좀 부어있는데 어제 저녁에 예.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오늘 좀 밥도 잘 안 주려고 예. 좀 그렇더라고요. 네, 이승훈 부위원장님. 일단은 전환기 씨 부인이 밥도 안 줄 정도다. 뭐 이 정도도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뭐 시점상 고발이 들어가서 또 부담 느낀 거 아니냐.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제가 부인이어도 밥 안 줄 것 같은데요. 항상 좀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전환기 씨가 너무 감정에 치중한다는 점에서는 좀 잘못됐다 생각되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연소득이 얼마인데 이거 집회하고 있다. 내가 그 많은 소득을 포기하고 집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신이 연소득이 많은 사람이면 자신의 말이 진실이다. 거짓이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돈 많으면 거짓말을 안 하나요?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노사모 출신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진실되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 자신이 노사모인 것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? 노사모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마치 사람들에게 진실된 것처럼 왜곡되는 요소로서 노사모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잘못됐다. 그냥 쭉 집회를 하셔도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팔지 말고 자신의 의견만 그냥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자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렇군요. 자, 윤지원 기자.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전환기 씨에게 뭐 감사의 뜻을 전했다. 이런 얘기도 들어왔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건데요.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면서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. 다만 전환길 씨는 윤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언론 접촉도 다음 주를 끝으로는 피할 생각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준호 대변인 일단 뭐 윤 대통령 측에서 감사 인사도 전했고 또 무료 법률 지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? 저 방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노사모 얘기를 왜 했느냐 그렇게 네. 비판하시는데요. 지금 야당에서 전환길 이제 강사에 대해서 극우 프레임을 씌웠었습니다. 극우이기 때문에 평가 절하시켜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였죠.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노사모 출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린 네. 거고요. 또 이제 아침에 밥을 뭐 안 차려주려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모든 정치인들 저도 출마한 적 있거든요. 네. 저도 와이프한테 밥 못 얻어 정치한다고 먹었습니다. 한다고 예, 하니까. 한다고 하니까 예. 밥 안 해준다. 네.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 다들 정치한다고 하면요 부인이 밥 안 차려줄 거다 하지 마라. 그게 다 들으실 겁니다. 네. 그만큼 배우자들은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더 기원을 하는 거지 네.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주목받는 삶을 그렇게 응원하고 원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비판적으로 뭐 밥 안 차려주겠다 그런 걸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거다 이런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부인으로부터 밥을 못 먹을 거다라는 전환기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. 어떤 얘기를 올렸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. 여러분,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부산 집회 이틀 만에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어제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가 다 또 발표가 났어요. 거기에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 다 똑같이 나온 게 뭐죠? 바로 대통령 지지율 50% 확실히 넘었습니다. 확실히. 그래서 제가 60%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? 이야, 갇혀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%를 넘었잖아요. 60% 가면은 100% 직무복귀입니다.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되잖아요. 왜냐하면 민주주의잖아요. 민주주의 주인은 누구예요? 국민이잖아요. 국민이 원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뭔데요? 에?
네, 이게 또 아침에 보니까 또 얼굴이 좀 밝아졌는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51%를 찍었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린 건데 전 씨는 60% 찍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리라 보십니까?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일단은 저는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저렇게 무지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한 위헌 위법적인 개헌을 하고 위헌 위법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지지율이 60%가 되면 합헌이 되고 합법이 되는 겁니까?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전환길 씨가 마치 국민의힘을 극우화로 더 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게 저는 국민의힘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. 단지 극우들이 지지층 결집하는 데에만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이게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진보층이라든가 중도층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경계감을 좀 푼 것 같아요.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탄핵 재판에 몰리면서 또 동정심 또 그리고 야당은 뭘 잘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경계감들이 여론조사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론조사의 결과가 조금은 사실과 다른 좀 왜곡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저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중도층의 국민들을 바라봐야죠. 잘못한 게 없다. 그럼 앞으로 계속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고 이게 합헌이고 합법이면 국회 개헌금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구방망이와 복면을 쓰고 계속 출동해도 되는 겁니까? 직원들 핸드폰 그냥 뺏어도 되는 건가요?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마치 상식적인 행동인 것처럼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%가 되면 탄핵이 아마 기각될 것이다. 전환길 씨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. 근거가 있습니까? 네, 근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탄핵 재판관들이요 5대3으로 의견이 나눠졌었습니다.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제 알려진 이야기인데요. 근데 결과적으로 8대0이 나왔습니다. 그랬죠? 왜 8대0이 나왔냐면요.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못 넘었습니다. 계속 4, 5%였었고요. 네. 최저가 4%였었죠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5명의 재판관 중에 몇 명이 3명을 찾아가지고 설득했다 그럽니다. 봐라, 여론이 이렇다.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. 라고 해서 그게 8대0이 됐다 그러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론조사 저렇게 대통령 지지대가 50% 넘게 나온다는 것은 이준수 방통위원장 경우에 지금 4대4가 나왔지 않습니까? 적어도 4대4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. 60%가 되면 저 헌법재판관들도 국민들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판단, 양심과 법리에 따른 판단에 대해서 소신 있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. 어떤 재판관의 어떤 그 설득이라든가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소신껏 판단할 것이다. 이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. 즉 현재는 탄핵을 판단한 곳이지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현재가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에 대한 불신임, 탄핵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현재가 꼭 유념해.